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1차원에서의 운동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1차원. 그러니까 원디멘셔널 스페이스죠. 1차원. 여태까지 우리가 일반적인 운동, 즉 3차원에서의 운동을 고려했죠. 그래서 위치를 나타내는 파라미터에 이제 XYZ가 등장하죠. XYZ가 등장해가지고 위치 벡터에 성분이 3개가 존재했죠. 여기 이제 3차원일 경우에는 3개가 등장하고 2차원일 때는 2개, 1차원일 때는 이게 아니고 바로 X 하나만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벡터 1차원일 때는 뭐 굳이 벡터로 써도 되는데 뭐 굳이 쓰자면은 R 이꼬르 X의 X이다. 이게 1차원이 되겠죠. 그런데 벡터의 방향이 딱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굳이 이래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X로 쓰는 거예요. X가 이제 T의 함수로 주어지는 이게 이제 위치 파라미터입니다. 위치를 나타내는 좌표죠.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1차원은 다루기가 좀 쉽죠, 아무래도. 그래서 운동 방정식도 mr 더블 도트 대신 x 더블 도트가 바로 이제 힘이다. 이렇게 주어지는 거죠. 물체 질량은 m이고, 그 다음에 여기 가속도 해당되죠. 가속도. 굳이 벡터로 쓸 필요가 없죠. 1차원이니까. f는 힘이죠. 자, 이런 식으로 주어지는 것을 좀 고려해보자. 쉬우니까. 자, 이제 1차원일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보존력 하는 거 있죠. 자, 기억납니까? 보존력의 이 조건이 2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는 f가 뭐다? 벡터 함수인데 위치 함수다 하는 게 있었죠.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wf가 이제 끝점은 고정한 상태에서 중간 경로죠. 중간 경로 선택에 무관하게 나온다. 값이 끝점에 의해서 완전히 주어지는 그런 경우 이제 그때 이제 이걸 보존력이라 했는데, 자, 여기 이제 일반적인 경우고요. 1차원일 경우에는 f가 이 보존력이 된다. 요 사실은요 딱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f가 x만의 함수이기만 하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제 1차원에서는 위치의 함수란 얘기는 x의 함수란 얘기죠. YZ라는 베리어블이 없어요. 왜냐하면 1차원 X밖에 없습니다. 위치를 나타내는 파라미터가 X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죠. 3차원일 때는 3개, 2차원일 때는 2개인데 1차원일 때는 이 하나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F가 X만의 함수 이렇게 주어질 때 자동적으로 보존력이 됩니다. 자, 왜냐하면은 1차원일 때는 X축이죠. 바로 X축. 물체가 X축 상에서 움직이는데 이 경로라는 자체가 말이죠. 끝점이 주어지면은 이 적분 경로는 물론 다양할 수 있습니다. 경로 첫 번째 경로는 쭉 바로 가는 경로가 있고 경로 1. 경로 2는 어떤 경우 있겠습니까? 쭉 가다가 다시 돌아갔다가 이렇게 요거는 A고 요건 B입니다. 같은 선상에 하면 이제 구별이 안 되니까 이렇게 이제 이 경로 2. 경로 3은 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거꾸로 갔다가 쭉 돌아서 B까지 가는 거. 뭐 이런 경로도 있죠. 그래서 여기에도 경로가 많긴 많습니다. 근데 이 적분해보면 알지만 같은 선상에서 적분할 때는 왔다 갔다 하는 거 다 캔슬하고 되잖아요. 저절로. 그러니까 이건 경로 무관하게 되게 돼 있어요. 저절로. 1차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1차원에서의 보존력은 단순하게 X만의 함수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F가 힘이, 물체 자연의 힘이 딱 위치가 주어지면 값이 주어진다. 그럼 이건 보존력이 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주어지는 경우에는 이렇게 주어지면 자동적으로 보존력이니까 그 보존력에 관련된 포텐셜 에너지가 있겠죠. F에 관련된 거. 요거는
인테그럴 어떤 기준점에서 어떤 이제 1차원이니까 x 하나만 쓰면 되죠. x까지 마이너스 해가지고 주어진 힘을 적분하는 거죠. 이건 이제 3차원이 아니니까 덧 프로덕트 할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기초 물리에서 많이 다뤘던 문제죠. 힘 곱하기 거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적분해 주면 됩니다. 근데 f가 x의 함수니까 적분하면 이제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기준점은 마찬가지로 3차원에서고 마찬가지로 편하게 잡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u를 잡으면은 자동적으로 fx는 u는 f를 적분한 거니까 f는 u를 미분한 게 되죠. 물론 마이너스가 하나 들어가죠. du dx 여기 이제 포텐셜 에너지하고 힘의 관계입니다. 뭐 요식 써도 되고 요식 써도 되죠. 요 계산해 보면 알지만은 요 u를 정의할 때 기준점을 어디를 해주든 요 미분한 값은 똑같이 힘이 딱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요 기준점을 바꾸면은 결국 u 값에 상수를 대주는 그런 결과거든요. 그래서 u 요저 포텐셜 에너지는 이 절대값이 중요한 게 아니고 차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수를 뭐 대줘도 큰 이 상관이 없다. 의미가 크게 없습니다.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요. 자, 이제 여기 이제 보면은 F가 주어지고 U가 주어지고 이 두 개가 보면 거의 평등하죠. F도 이거는 지금 1차원이니까 성분이 하나밖에 없고 U도 성분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뭐라 그럴까 이 비중이 비슷한 개념이죠. 참고로 3차원에서는 어땠습니까? 힘은 성분이 3개라 가지고 각 점마다 3개의 값을 주게 돼 있는데 힘이 백함수니까. 하지만 포텐셜 에너지는 어땠습니까? 이건 스칼라가 돼 가지고 각 점마다 즉 물체가 어디에 있느냐가 정해지면 그 위치에서의 포텐셜 에너지는 딱 그냥 한 개의 양이죠. 3개의 양이 아니고. 그래서 U가 F보다 다루기가 쉽습니다. 즉 포텐셜 에너지가 힘보다도 다루기 쉽고 그래서 아예 포텐셜 에너지를 주면은 그냥 각 점마다 한 개의 값을 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힘을 어떻게 구하느냐? 참고로 3차원에서 힘하고 관계는 3차원에서 힘이 벡터죠. 그래서 그냥 미분하는 게 아니고 3차원 그라디언트 델 오퍼레이터를 해주면 되죠. 이게 이제 3차원에서의 공식인데 1차원일 때는 단순하게 x에 대해서 그냥 미분이죠. 이건 뭐 전 미분에 해당되죠. u가 x만의 함수니까. 자, 그게 이제 1차원 이 피직스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단순하니까 그만큼 이제 간단하고 좋죠. 어떻게 보면 풀기가 이제 좀 쉽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u가 주어진단 말이죠. u가 이래 주어지면 이제 시스템을 정의할 때 힘을 줘가지고 이제 시스템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에서는 힘이 이렇다. 물론 이제 그 시스템을 준다는 거는 그 시스템이 처해 있는 다시 말하면 이 질량 M이 처해 있는 상황을 주는 건데 그 상황에 따라서 힘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를 이제 알아야 되겠죠.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물리 지식이죠. 예를 들어 뭐 중력장에 놓여 있다 그러면 힘이 mg로 지구 중심을 향하고 크기는 mg고 방향은 지구 중심을 향하고요. 용수철에 매달려 있다 그러면은 늘어난 길이의 힘이 비례하고 방향은 수축하는 방향이다. 뭐 이런 이제 상황에 따라 그때 이제 우리가 그걸 해야 되는데 자, 오늘 용수철 문제를 좀 다루겠습니다만은 지금 우선에는 그냥 어쨌거나 이제 이 힘이 주어지거나 또는 유가 주어지면은 서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대충 이제 시스템이 물체가 어떤 힘을 받는다는 거 알 수가 있죠. 주어지면 이거로부터 이제 F는 구할 수 있는데 이제 이렇게 주어졌다 칩시다. 이제 X가 주어지고 이제 U가 X의 함수니까 뭐 이런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질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어떻게 주어지느냐는 건 이제 U가 주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이 UX가 주어지면 그거로부터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랬을 때 가만 보시면은 요 특별한 점들이 있죠. 요 꼭대기 또는 요 골짜기 요걸 극점이라 그러죠. 그래서 U를 미분했을 때 요 0이 되는 점들
지금 이 그림상에서는 두 군데가 있죠. 이런 점들은 어떤 겁니까? 이 점들에서는 f가 뭐가 되겠습니까? f는 마이너스 du dx니까 du dx가 0이니까 마이너스 붙여도 이게 0이 되죠. 즉 f가 0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 점에서의 물체가 받는 힘은 요 u에 관련된 힘이죠. 물론 힘은 0이 됩니다. 그래서 힘이 0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딴 힘이 없고 오로지 요 힘만 있다면은 힘이 0이니까 물체가 가속이 안 되죠. 가속이 0이니까 속도가 안 변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런 점들의 입자가 가만히 있으면은 그게 바로 솔루션이 됩니다. 그래서 요런 점들을 갖다가 뭐 예를 들어 요걸 A라 그럴까요? 요걸 XA라 그러고 요 점을 XB라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X 이꼬르 쓰지 말고 조금 요거를 강조하는 의미에서 XT 이꼬르 XA 하면 이게 바로 하나의 운동 방정식의 해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 mx 더블 도트 이꼬르 f라는 여기에 요거를 대입하면 이 만족이 됩니다. 왜 그러냐? x가 xa면은 f는 0이죠. xt가 xa라는 얘기는 t가 변하더라도 xa라는 점에 가만히 있던 얘기니까 속도도 0이고 가속도도 0이죠. 그래서 가속도 0이니까 좌변도 0이고 그 점에서 힘도 0이니까 우변도 0이니까 0은 0이다. 그래서 운동 방정식이 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지해 있는 솔루션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을 이퀄리브리엄 포인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되는 점들, 이런 점들을 우리가 그래서 du dx 이꼬르 제로인 점들 이게 바로 뭡니까? u라는 이 그래프의 극점에 해당되죠. 극대점 또는 극소점, 극대점 또는 극소점인 점들, 즉 u의 극대 극소점들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은 바로 이퀄리브리엄 포인트라 그럽니다. 복수니까 이렇게 이퀄리브리엄 하다는 건 가마 정지해 있는 평형 상태죠. 그러니까 정지해 있으니까 평형이라 그러죠. 보통 가만히 있는 거. 그래서 그런 포인트를 이퀄리브리엄 포인트라 그럽니다. XB도 마찬가지죠. XT 이꼬르 XB 이렇게 써도 이것도 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U를 갖다가 X에 대한 그래프로 그렸을 때 그 이제 극대점, 극소점들 즉 그게 바로 뭡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점들이죠. 접선의 기울기가 0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du, dx가 바로 접선의 기울기지 않습니까? 기울기가 0이 되는 점들 이 그래프에 접선들을 쭉 그리면은 접선들의 기울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기울기가 0이 되는 그런 점들 지금 요 이제 제가 소개한 요 그래프에서는 XA, XB 답이 두 개였죠. 물론 UX가 어떻게 생기느냐에 따라서 더 많아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제 그걸 이퀄리브리엄 포인트라 그러는데 자 그런데 가만 보시면요 XA하고 XB가 두 개 다 이렇게 정지해 있는 솔루션이 가능하지만 요 솔루션하고 요 두 솔루션을 비교하면요 둘 중에 하나는 스테이블하고 나머지 하나는 언스테이블합니다. 자, 왜 그런지 잘 보겠습니다. 자, F가 마이너스 du dx라는 얘기는요. 요 식을 보고 여기 이제 요 그래프 요 주어진 그래프를 다시 그리겠습니다. 요렇게 그래프가 주어졌죠. 요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요 점은 XA고요. 요 점은 XB죠. XA고 XB입니다. 자 이제 영역을 X 영역을 오른쪽 여기 X축이죠. 영역을 이렇게 세 조각 냅니다. 자, 세 조각 내 가지고 요거를 1영역, 요거를 2영역, 요걸 3영역이라 그럽시다.
자, 그럼 1영역에서는 du dx가 양입니까? 음입니까? 자, 기억나죠? 이거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배운 얘기죠. 어떤 함수가 있는데 함수를 미분한 값은 바로 이 함수 그래프의 접선의 기울기하고 똑같아. 그래서 1영역에서는 기울기가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보면 아시겠죠? 1영역에서는 x가 증가할 때 유값도 증가하죠. 여기 이제 세로축이 유값이죠. 그러니까 이건 양수가 되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2영역은 어떻습니까? 이때는 du dx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역 2에서는 그러니까 영역 1과 영역 2의 바운다리에서는 여기 이제 0이 됐죠. 그러다가 영역 2로 넘어가면은 밑으로 내려가니까 네거티브가 되죠. 네거티브가 됩니다. 다시 3으로 갈 때 2하고 3 경계선에서는 다시 또 0이 됐다가 또 3 영역에서는 또 다시 이게 양수가 되죠. 자, 그럼 1영역에서 f의 값은 뭐가 되겠습니까? 양수가 되겠습니까? 음수가 되겠습니까? f는 du dx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f가 음수가 되고 여기서는 f가 양수가 되고 부가 반대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음수가 되죠. 자, f가 음수란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가속이 네거티브 쪽이다. 네거티브 쪽으로 가속된다는 얘기는 속도가 네거티브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속도 방향이 힘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힘의 방향을 요 그림으로 요 파란색으로 그려보면은 영역 1에서는 가속도 방향이 네거티브니까 이쪽 힘을 이쪽으로 받는 거예요. 자, 2에서는 어느 쪽입니까? 2에서는 양수죠.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받는 거예요, 힘을. 3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또 음수가 됐죠. 그래서 왼쪽으로 받는 거예요. 자, 요건 뭘 의미하느냐? 자, 꼭대기에 이제 요 꼭대기가 사실 XA죠. XA의 물체가 놓여 있다면은 요 물체가 어떻게 하다가 약간 요 평형 이퀄리브리엄 포인트에서 약간 벗어났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오른쪽으로 약간 벗어나면은 힘이 어느 쪽으로 작용합니까? 오른쪽으로 작용하죠.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움직이겠죠. 왼쪽으로 약간 벗어나면은 왼쪽으로 움직이죠. 그래서 XA에 있으면은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힘이 0이니까 움직이지도 안 하고 정지된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근데 약간만이라도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가면은 오른쪽으로 가면 계속 오른쪽으로 가게 되고 왼쪽으로 가면 계속 왼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x 이꼬르 xa에 가만히 있으면은 그거는 솔루션이 되는데 약간만 흐트러지는 순간 그 솔루션에서 확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에 반해가지고 xb는 어떻습니까? 자, xb에 가만히 있습니다. 있으면 솔루션이 되죠. 힘이 0이니까 가만히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어떻게 하다가 약간 오른쪽으로 갔다. 오른쪽 가면 힘이 왼쪽으로 작용하죠. 그래서 이퀄리브리엄 포인트에서 오른쪽으로 가면은 왼쪽으로 작용하고 왼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작용하니까 이거는 힘 자체가 일종의 복원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XB 요 점은 복원력이 된다는 차원에서 다시 원위치하게 됩니다. 약간 벗어나더라도 벗어나면은 즉시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오도록 힘이 작용하고 반대쪽으로 가면은 또 오히려 거꾸로 이제 다시 또 XB를 향해서 가게 되는 거예요. XB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XB 쪽으로 힘이 작용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논리는 잘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알지만은 XA는 극대점이죠. XA는 극대점이고 XB는 극소점입니다. 그래서 XB에서는 여기서는 복원력이 작용한다. 그래서 다시 돌아간다는 얘기고 이거는 복원력이 아니죠. 그래서 요 부분 요 XA하고 XB는 두 개 다 이퀄리브리엄 포인트긴 하지만 극대에 해당되는 거는 스테이블하지가 안 하고 언스테이블하다 약간만 흐트러지면은 그냥 싹 멀리 가 버리는 거예요. 언스테이블 이퀄리브리엄 포인트다. 그에 반해서 요 복원력 작용하는 여기는 스테이블하다. 스테이블 이퀄리브리엄
포인트다. 아시겠죠? 그래서 U의 값이 미니멈이 되는 자리가 스테이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아주 중요합니다. U의 물리적인 의미가 이렇게 있다는 얘기예요. 자, 사실은 이제 저 스테이블한 복원력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예가요, 바로 하모닉 오실레이터죠. 그래서 이제 하모닉 오실레이터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제 이런 거예요. 이렇게 이제 바닥이 아주 미끄러운 바닥에 한쪽에 용수철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여기 이제 평상시 길입니다. 여기 요 거리가 L0예요. 자, 요거를 쭉 늘려 가지고 늘린 모양을 이렇게 그리면 안 되죠. 조금 더 이렇게 늘려가야 물체 M을 달았단 말이죠. 그 늘어난 길이 요거를 갖다가 X라고 놓는 거죠. X. 여기 이제 원점이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이 기초 물리학에서 다루는 문제죠. 용수철 문제는 아주 많이 다룹니다. 기초 물리에서. 그래서 힘이 뭐가 되느냐? 바로 이 이제 후크의 법칙이죠. 마이너스 KX가 되는 이게 바로 힘의 법칙이고요. 자, 보다시피 요 K가 이제 힘의 상수라 그러죠. 요 K, 요 상수입니다. 용수철의 강도를 나타내는 이제 그런 이제 물량이죠. 자, 여기 보시면은 F가 X의 함수죠. F는 X의 함수다. 그래서 지금 볼 것 없이 뭡니까? 1차원 문제니까 이건 보존력이다. 자, 1차원에서는 F가 X의 함수기만 하면은 보존력이 된다 그랬죠. 자, 그럼 U가 뭐가 됩니까? U 이꼬르 인테그럴 F dx 해가지고 기준점에서 x까지 해가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되겠죠. 기준점은 x0라고 일단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이꼬르 인테그럴 x0에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x, 요 u는 x만의 함수죠. 해가지고 f 자리에 마이너스 kx 써주고 dx 하면 되죠. 마이너스 두 개는 없어지고요. k는 상수니까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x를 적분하는 거죠. x0에서 x까지. 요거는 k의 2분의 x 제곱이 되고 x0에서 x까지니까 계산하면은 자, 따라서 u의 x 관련된 용수철 힘에 관련된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x 제곱 빼기 2분의 1 kx0 제곱이다. 그래서 x0는 기준점이죠. 자, 근데 항상 하는 얘기지만 포텐셜 에너지는 절대값이 중요한 게 아니고 차이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요거는 상수에 해당되는 거죠. x 여기 이제 변수거든요. 그래서 이 x0를 갖다가 제로로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이거로 제로로 선택. 그대로 놔둬도 됩니다. 그럼 그만큼 이제 고생하는 거죠. 식이복잡하니까. 그래서 현명하게 이렇게 선택해 주면은 뒤에 건 없어지고 ux는 2분의 1 kx 제곱이다. 이런 식이 나오는 거죠.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요? x를 가로축으로 잡고 u를 세로로 잡으면은 이 k는 참고로 양수입니다. 이 k는 양수예요. 자, 이 그래프는 이런 형태가 되죠. 포물선이 되죠. 이런 포물선이 됩니다. 이 그림이 깨끗하지 못합니다. 아시겠죠? 포물선이고요. 이거 보면 알지만은 바로 이 제로 포인트 x 이꼬르 제로가 뭡니까? 여기에 극값이죠. 극소값이죠. 자, 요거는 스테이블 합니까? 언스테이블 합니까? 방금 우리 배웠지 않습니까? 요거는 극소이기 때문에 스테이블한 이퀄리브리엄, 스테이블 이퀄리브리엄 포인트가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x 이꼬르 제로, 다시 말하면은 용수철 길이가 하나도 늘어나지 않은 상태로 가만 놔두면 아주 스테이블하게 계속 유지됩니다. 예를 들어 약간 디스터번스가 들어가더라도 그 자리에 거의 유지되고 그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이제 스테이블하다는 게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용수철 문제가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자 이제 운동 방정식을 한번 달아봅시다. 자, mx 더블 도트는 fx인데 fx가 마이너스 kx가 됐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mx 더블 도트 이꼬르 마이너스 kx가 되고요. 요거는 x 더블 도트 더하기 m분의 k의 x는 0이다. 이런 미분 방정식이죠. 자, 이런 미분 방정식은 우리 이제 기초 물리학에서도 많이 다뤘고, 이거 이제 선형 미분 방정식이죠. 사실 이제 중첩의 원리가 성립되는 이제 그런 경우인데, 자, 요거 솔루션은요. 이거는 사실 이제 미분 방정식에서 가장 기초적인 그런 문제입니다만은, 이건 많이 나오니까 사실 요 이제 n분의 k를 루트를 한 거를 갖다가 오메가 제로라고 정의합니다. 그냥 막 편의상 이렇게 잡아주는 게 n분의 k 일일이 쓰려면 복잡하니까. 그래서 이 식을 다시 써주면은 x 더블 도트 더하기 오메가 제로의 제곱이 되겠죠. 루트를 오메가 제로로 정의했으니까 x는 0이다. 이거는요, 일반적인 해가 x 이꼬르 어떤 상수를 뭐라 그럴까요? c라 그럴까요? 그리고 코사인 오메가 제로 t 더하기 세타. 요게 일반적인 해의 형태입니다. 일반적인 요 미분 방정식 중에 요런 식의 미분 방정식을 이제 공부를 좀 해야 되겠죠. 이건 안 하겠습니다. 저는 그 정도는 돼 있다고 보고요. 여기 점이 2개입니다. 자, 여기서 C하고 세타는 상수인데 이제 요걸 해를 찾는 과정에 등장하는 상수예요. 상수들이죠. 이건 어떻게 찾느냐? 이 값은 초기 조건에 의해서 이제 찾을 수 있습니다. 구할 수 있어.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t 이꼬르 0일 때 x t 이꼬르 0의 값은 a였고, 그 다음에 x 도트 t 이꼬르 0는 0이었다 가정합시다. 이건 어떤 경우입니까? 영수절을 쭉 이렇게 늘렸죠. 요 k라는 상수를 가지는 용수철이고 여기 m인데 요 편안한 길이에서 a만큼 이렇게 늘어난 상태에서 가만히 두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손을 놓는 순간 이건 이제 줄어들기 시작해가지고 휘청휘청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진동을 하겠죠. 그 해가 바로 이제 요 해인데 이제 C하고 세타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초기 조건 줬으니까. 자, x t 이꼬 0 대입하면 요 식에다가 c 곱하기 코사인 오메가 제로 t가 되죠. 아, 이게 아니고요. 잘못 썼죠. t가 0이라 그랬으니까 여기 세타만 남죠. 오메가 제로 t에 t0 대입하면은 없어지고 세타만 남습니다. 자, 요게 이제 뭐라 그랬습니까? a라 그랬죠. 그 다음에 x 도트는 일단 x 도트 t부터 구합시다. 그럼 마이너스 c에 오메가 제로에 사인 오메가 제로 t 더하기 세타가 바로 x 도트 t죠. 이것도 이렇게 x 도트만 쓰지 말고요. x 도트를 t 함수로 썼을 때 이렇다는 얘기예요. x가 요거니까 요거 그냥 미분한 거죠. 자, 그럼 x 도트 t에다가 t 이꼬르 0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마이너스 c 오메가 제로에 사인
세타가 되겠죠. 자, 오메가 제로는 주어져 있는 값이고요. 여기 주어져 있죠, 오메가 제로는. 그리고 C는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 값입니다. C하고 세타는 우리가 구해야 될 값이에요. 자, 근데 요 식으로부터 우리가 C는 절대로 0이 되면 안 되죠. 그런데 x 도트 t 이꼬르 제로가 0이라는 얘기는 C가 0이 아닌데 오메가 제로는 당연히 0이 아니고요. 사인 세타가 0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따라서 세타는 0을 대입합니다. 자, 0 대입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요 식에서 C 곱하기 코사인 0은 1이죠. 코사인 0, 요거는 1입니다. 이꼬르 C인데 이게 바로 A니까 그래서 C는 A고 세타는 0이다. 이 답이 나왔죠. 그래서 초기 조건을 이렇게 주게 되면은 요 초기 조건에 해당되는 x 값은 이제 드디어 답이 나온 거예요. A, C는 A고 세타는 0이니까 코사인 오메가 제로 t다. 이게 이제 해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요 해를 갖다가 우리가 그래프로 그리면은 t를 가로축으로 잡고 xt를 세로로 하면은 진폭은 a면서 위로는 a, 밑으로는 마이너스 a까지 가죠. 제로 포인트를 이제 이 센터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코사인 곡선이 되는 거죠. 자, t를 가로축으로 썼는데 x 입장에서 보면은 x란 요 공간에 이제 x축이죠. 여기 이제 제로 포인트가 있죠. 제로 포인트는 이제 용수철 길이가 평상시 길이일 때 오른쪽 끝쯤이죠. 자, 근데 처음에 t가 제로일 때 이제 a라는 위치에 있었단 말이죠. 이건 제로고 이건 a죠. a라는 위치에 있었는데 t 제로에서 가만 놔두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요거 이제 경로를 그려보면요. 운동의 그 형태를 x축상에 그리면은 이렇게 쭉 내려갔다가 마이너스 a까지 갔다가 또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이걸 계속 반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경로입니다. 여기 운동 경로. 자, 제가 표현한 게 운동 경로를 어디에 표현했습니까? 바로 x 공간에, 즉 1차원 공간에 한 거죠. 그래서 위치의 공간을 갖다가 우리가 보통 x축이 바로 위치들의 공간이죠. 위치들의 공간. 순간순간에 이 입자의 위치가 있을 수 있는 공간을 쭉 그냥 모아놓은 거죠. 요거를 위치들의 공간을 보통 configuration space라고 합니다. 1차원이니까 여기에 축 하나밖에 없는데 만약에 2차원 또는 3차원을 다루게 되면은 이 컨피규레이션 공간도 상당히 이제 그만큼 넓어지는 거죠. 3차원에서는 컨피규레이션 공간은 바로 XYZ 즉 이제 3차원 공간이 되는 거죠. 2차원에서는 2차원이 되고요. 지금 우리가 1차원 피직스를 다루니까 컨피규레이션 스페이스가 1차원이죠. 여기 1차원. 근데 경로를 그리니까 어땠습니까? 이게 막 겹쳐 나오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겹치. 제가 이거 풀어서 이렇게 그렸습니다만은 사실은 딱 붙어 있는 그림이죠. 자, 그런데 사실은 말이죠. 요 상태를 나타내는 가마 보시면은 요 초기 조건 보시면은 요 초기 조건이라고 써놓은 거 바로 요거 아닙니까? 초기 조건이 우리가 값을 뭘 줬습니까? x의 값도 주고 x 도트 값도 줬죠. 이건 뭘 얘기하느냐 하면은 어느 순간의 상태를 얘기할 때 그 x축상의 위치만 주면은 충분한 정보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초기 조건을 줄 때 t가 제로일 때 a만큼 늘어난 상태로 있었다. 그러면은 그때 속도는 얼마냐? 그거는 모른다. 그러면은 초기 조건이 충분한 조건이 안 됩니다. 그럼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왜냐? 요 식은 주어져 있는데 이 식은 없는 거죠. 이 식은 없으니까 요 C하고 테타를 결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식이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식이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러게 되면 이게 정답이 딱 하나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개의 답이 막 한꺼번에 다 나와지기 때문에 딱 그냥 유니크하게 이렇게 결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태를 정확하게 묘사하려 그러면은 어느 순간에 위치가 어디고 그때 속도까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상태 공간 하는 게 있습니다. 상태 공간. 요건 이제 말로 하면은 어느 순간, 뭐 초기 조건은 그 중에 특별한 순간이고요. 어느 순간 하는 건 딱 정해진 게 아니고 아무 때나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순간의 상태를 결정하는 어떤 파라메타들이 있죠. 파라메타들의 공간이에요. 즉 상태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이거는 뭐냐? 예를 들어 초기 t가 제로일 때 상태를 알려면은 그때의 위치와 또 뭐가 필요합니까? 속도가 필요하죠. 즉 이게 바로 위치도 알아야 되고 또 속도도 알아야 된다. 이 두 가지를 다 알아야 됩니다. 1차원에서는 위치는 x라 그러고 속도는 뭐라 그러면 됩니까? 그냥 v를 하면 되죠. 뭐 vx 해도 되는데 뭐 y, z가 없으니까 그냥 v 하면 됩니다. x하고 v 또는 x하고 x 도트 하면 되는 거죠. v 하지 말고 x 도트를 합시다. 그래서 요 두 개로 이루어진 공간. 그러니까 이건 숫자 하나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두 개가 필요하죠. 그래서 요 가로를 x축으로 잡고 세로를 x 도트로 잡으면 이게 바로 상태 공간이 되는 거예요. 2차원이 됩니다. 이게 상태 공간. 이걸 이제 위상 공간이라 그러고 그러기도 하고요. 영어로 이제 phase space라 그럽니다. phase, phase, phase space. x 공간만은 뭐라 그랬습니까? 요거는 아까 얘기했죠. configuration space라 그러죠. 그래서 configuration space는 1차원인데 반해서 phase space는 2차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configuration space의 차원의 2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상태 공간에 이제 점 하나 딱 찍으면은 거기 어느 순간에 상태를 이제 대변하는 거죠. 예를 들어 t 이꼬르 제로일 때 어디에 있었습니까? t 이꼬르 제로일 때. 그려볼까요? 자, t 이꼬르 제로일 때 상태는 뭐였냐? x 값은 a이고 x 도트는 0이었죠. 바로 여기죠. 여기 a. 여기 바로 t 이꼬르 제로일 때 위치죠. 물론 주어진 문제에서 물론 이건 바꿀 수도 있습니다. 초기 조건 바꿀 수 있으니까 여기 이제 우리 문제에서 t 이꼬르 제로일 때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 공간의 한 점은 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기 x 값은 얼마다? 여기 이제 a죠. x 값은 a고 그 다음에 x 도트 값은 0이죠. 그리고 가로축을 x축으로 보고 세로축을 뭐 이름이 x 도트라고 해가지고 좀 헷갈리는데 뭐 y축으로 봐도 상관없죠. 이게 요 주어진 요 a라는 점의 y 값이 0이지 않습니까? y가 아니고 x 도트죠 사실은. 그래서 x 도트는 0이고 x는 a다. 요 점이 주어지면 요 다음에 이제 상태는 어떻게 되느냐 나와 있죠. 자, 우리 솔루션을 볼까요? x는 xt라고 정해놨겠습니다. x만 적지 말고요. xt는 a 코사인 오메가 제로 t고 y가 아니죠. x 도트 t죠. x 도트 t는 요걸 미분한 거죠. 미분하면 마이너스 a 오메가 제로 사인 오메가 제로 t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t가 제로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x는 a고 x 도트는 0이 됐죠. 그럼 t가 점점점 변합니다. 그래가지고 t가 점점 변하면은 요 xt는 a보다 조금 작아지죠. 그 대신 x 도트는 네거티브로 증가하죠. 그래서 요 두 개를 갖다가 요 t가 쭉 변할 때 x와 x 도트가 만드는 궤적이라고 할까요? 경로 어떻게 되느냐 이걸 물었단 말이죠. 이거 뭐 하면 되느냐? 요 두 식에서 t를 소거하면 됩니다. t 소거하는 방법 간단하죠. 뭡니까?
요 코사인하고 사인이 나와 있으면 요 두 개를 제곱해서 더하면 1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xt의 제곱 이꼬르 a 제곱 코사인 제곱 오메가 제로 t이고 x 도트 t에 요거를 제곱하면은 요 마이너스는 없어지죠. 그래서 a 제곱 오메가 제로 제곱에 사인 제곱 오메가 제로 t죠. 따라서 요 x 제곱에다가 오메가 제로 제곱을 곱해가 대주면 또는 이러면 되죠. x 제곱 오버 a 제곱 더하기 x 도트의 제곱 오버 a 제곱 오메가 제로 제곱하면 1이다. 아시겠죠? 이게 바로 x하고 x 도트의 관계식입니다. 그래서 x하고 x 도트의 관계식 이래 나온다는 얘기는 요거 이제 뭡니까? 이거 아시죠? x축이고 y축일 때 a 제곱분의 x 제곱 더하기 b 제곱분의 y 제곱 이꼬르 1이다. 요건 무엇의 그래프입니까? 요 정도는 알아야죠. 이게 바로 타원의 그래프죠. x축 방향이 이제 a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a고 여기는 b고 마이너스 b죠. 요런 타원이 되죠. 타원 방정식이죠, 이게. 그죠? 그럼 이제 y 자리에 x 도 대입하고 스몰 a에 라지 a 대입하고 스몰 b에 라지 a 오메가 제로 대입하면 되죠. 그래서 요 그래프를 다시 그리면 이제 요거는 x고 요거는 x 돛입니다. 그럼 x 자리는 a를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x 돛 자리에는 a 오메가 제로를 찍어주면 되죠. a 오메가 제로. 여기는 마이너스 a 오메가 제로. 여기 마이너스 a.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은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죠. 여기에 바로 요거를 갖다가 t가 변할 때 쭉 찍은 거예요. 그래서 경로가 여기서 출발해 가지고 요로 갔다가 이렇게 계속 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겹쳤는데 요 이제 위상 공간에다가 운동 경로를 하면 이렇게 딱 닫힌 요런 곡선이 돼 가지고 빙빙 돌게 되어 있어요. 여기 운동 경로입니다. 그래서 페이스 다이그램의 개념을 하모닉 오실레이터를 도입해 가지고 소개를 했습니다. 자, 요걸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예를 들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